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산물과 젓갈, 홍어를 건강식이라며 식생활을 바꾸라고 강요하던 시부모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좀 넘은 새댁이에요. 상견례하고 반년간 결혼 준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댁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손가락 아프니 다 말할 수는 없겠네요. 판에서 보면 시댁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전부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와 시누의 막말은 기본이고요. 이번에 시댁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사람 사이에 음식궁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네요. 친정은 해산물이나 생선류를 별로 안 먹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토박이로 자라신 분들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 고기는 먹어도 생선은 그닥 많이 상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반찬으로 해준 생선이래 봐야 고등어나 갈치 등의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생선은 이름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기도 하고 가시를 발라먹는 것이 귀찮기도 해서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매운탕을 좋다고 먹는데 저는 비려서 싫었습니다. 대학 친구 중에서 제가 생선을 잘 안 먹는다는 것을 심하게 비꼬고 놀리듯이 말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 그 친구는 저보다 안 먹는 음식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일로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너는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며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자부심 갖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개류를 먹으면 배탈이 꼭 났습니다. 그래서 조개류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와는 상반되게도 시간은 해물, 생선 등을 엄청 좋아합니다. 김치를 할 때도 젓갈이 여러 가지 들어가고 김치에 물컹한 것이 씹혀서 보면 두툼한 오징어 다리예요. 제가 시원한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시댁김치는 익고 나서는 먹을만 해도 익기 전에는 비려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나물을 무칠 때도 해물을 넣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회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이고 매운탕, 지리, 찜, 구이 등이 꼭 상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시가에 가면 밥을 먹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비린 반찬들과 생선들에 깨작거리고 있으면 늘 한 소리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너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인데 이런 것들 얼른 익숙하게 먹어버릇해야 한다면서 먹기 싫은 것들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셨습니다.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어쩔 거냐는 말도 함께요. 김치 해놨으니 가져가라 하시며 전해준 김치가 그대로라니 밥을 해먹긴 하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 시가에서 가져온 김치는 남편 먹으라고 주고 저는 친정김치를 먹는데 남편이 시가김치 안 먹고 친정김치 먹거든요. 자꾸 생선, 해물 등을 안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한 번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음식 가려 먹는 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인데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지만 분위기 깨뜨리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매운탕 싸주신다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제가 안 먹는데 못하러 싸주시냐고 두고 드시라고 거절하면 너라도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집에 비린내 풍기면 제가 안 좋아한다고 다시 또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표정 안 좋아지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또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가에서 밥을 먹을 때 생선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익숙해지려고 먹긴 먹는데 복스럽게 먹지 않는 것이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도 신랑 위해서 생선을 잘 구워줍니다. 신랑은 조기를 구워주면 등뼈와 눈알 2개만 남는 사람이에요. 생선을 그렇게 잘 먹는 신랑인데 제가 어떻게 생선을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가끔 낚시로 잡아온 생선도 제가 손질해서 구워주곤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홍어를 엄청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두엄 속에서 삭혀서 먹었다, 홍어 삭힌 것을 먹으면 온몸이 정화가 된다 등의 극찬을 하시면서 드시고 고기를 좋다고 사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죠. 홍어,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며 고기는 몸이 손해보는 것이라 못 먹을 음식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볶음밥에서 콩이랑 당근 골라내고 먹는 어린아이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홍어를 꼭 먹어봐야 한다고 계속 그러셔서 한 점 입에 넣었다가 구역질하면서 화장실 가서 뱉어내고 한참 헛구역질하다가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못 먹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시아버지께서 너무하신다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해주더군요. 먹는 거 강요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신랑은 본인과 저는 먹고 자란 음식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 그게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께 한마디 했어요. 저는 고기랑 마늘을 쌈 싸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부모님께 제가 계속 고기만 먹자고 하면 좋으시겠냐고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 몸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이라며 당신들처럼 해산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해산물은 그 오염물질이 쌓인 것이라서 몸에 안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 먹을 음식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이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을 따지고 든다고 또 가정교육이 어떻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무슨 본인들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도 아니고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에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식으로 먹고 자란 신랑의 키가 저랑 비슷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웃으면서 맞는 말이네 하더니 자기보다 제가 잔병치레도 덜 한다면서 제가 먹는 음식들을 따라서 먹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해산물이나 생선은 잘 안 드셔도 지금까지 혈압약도 안 드시는데 어머님은 당뇨도 있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을 보면 식단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젓갈같이 짠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해산물만 편식도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야채도 생식을 많이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싱겁게 드셔야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 너무 편식을 하셔서 걱정했는데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 아무 말씀 없이 식사만 하시더군요. 집에 오기 전에 어머님께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갈비찜을 해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신랑이 너 갈비찜 할 줄 알아? 하는데 당연히 할 줄 모르지 했더니 신랑 엄청 웃더라고요. 신랑이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진작 나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즐겨 먹는 음식을 시부모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요하시니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강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강요 비슷한 말씀 하시면 시부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제가 당뇨랑 혈압 있으신 것을 들먹거렸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하니 조만간 갈비찜에서 시댁에 가져가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갈비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지고 가서 시부모님이 잘 안 드시면 맨날 해산물만 드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드셔야 한다고 저도 강요 좀 하려고요. 시부모님은 말로는 건강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강요가 마려워서 꼰대짓을 하신 것 같네요. 대처 잘하셨습니다. 갈비찜 맛있겠네요. 시부모님이 갈비찜 맛있게 드셨는지 후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